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2강에서는 이제 모음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 이어서 2강도 기초 문법에 있어서 토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이게 뭐 딱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이걸 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는 의문의 개념과 자음 체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모음이 어떤 건지, 우리 국어의 모음에는 어떤 게 있는지 요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모음은 장애 없이 순하게 나오는 소리라고 해서 장애가 없습니다. 장애 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음 1강에서 자음은 이제 공기에 장애를 받아서 방해를 받는다, 이 말. 방해.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법으로 방해를 주냐에 따라서 자음 소리가 달라진다. 그래서 좋은 위치, 좋은 방법,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모음은 방해를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없이 나는 소리가 모음입니다. 뭐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건 지우고요. 그리고 단모음을 보세요. 단모음은 발음 도중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는 모음.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중간에 안 변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아를 한번 발음해봐. 여러분 한번 발음해보세요. 아 해보세요. 아 발음하면 중간에 혀의 위치나 입 모양이 변하지 않죠. 중간에. 그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발음 중에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단모음이 되는 거죠. 단모음. 이런 걸 단모음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알겠죠? 이건 지울게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어에는 단모음이 총 10개다. 그렇게 발음 도중에 중간에 혀의 위치나 입 모양이 변하지 않는 모음이 10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10개를 구분을 이렇게 다음 단모음 체계표로 구분을 해놨는데, 우리 입 모양으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입 모양을 보면서 구분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앞쪽, 뒤쪽, 뒤입니다. 뒤. 이렇게 나눠가지고 앞뒤로 나눠가지고 혀가 앞에 있냐, 혀가 뒤쪽에 있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전설모음, 혀가 앞에 있으면 전설모음으로, 그러니까 발음할 때 혀가 앞에 있으면 전설모음입니다. 발음할 때 혀가 뒤에 있으면은 후설모음입니다. 후설모음. 그래서 이 전자가 앞전자, 후자가 뒤후자에서 설자는 혀설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혀가 위에 있냐, 중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고, 중, 저로 나뉩니다.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고중저. 그리고 입술 모양이 동그랗게 오므리면서 이제 발음을 하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동그랗게 입술이 모아지면 원순모음이라고 합니다. 원순모음. 그렇지 않으면 평순모음이라고 합니다. 평평하다 해가지고 동그랗게 되면 원이다 해서 원순모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순모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전설모음, 후설모음, 고중, 저모음, 원순, 평순모음으로 나눠집니다. 이 기준으로 이 단모음 체계표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보면 혀의 위치, 전설, 후설, 그죠? 입술 모양, 평순, 원순, 이렇게 나뉘어져요. 입술이 동그랗게 되냐, 그렇지 않느냐, 혀 높이가 높냐, 중간이냐, 낮냐 해서 고중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렇게 다 채워 넣을 수 있는데, 하나씩 우리가 보면서 먼저 보고 나서 표를 봅시다. 이거 지울게요. 자, 보면은 한번 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이를 발음해봐. 모음 이 있죠? 뭐 이 할 때 이 있죠? 이 발음해보면, 이 하면 혀가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앞에 있고, 그리고 입술 모양은 동그랗게 되지 않아요. 이 하면. 그래서 혀는 고모음에 있고 입술은 평평하고, 네, 그리고 혀가 앞에 있다 해가지고 전설모음이다, 그리고 고모음이다, 평순모음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는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딱 나눠가지고.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에를 한번 해볼게요. 에 하면은 혀는 중간쯤에 오고 혀의 위치는 다시 한번 혀는 중간 정도 이 정도 오고요. 그리고 혀가 앞에 있고요. 입술은 평평하죠. 동그랗게 되지 않죠. 그래서 전설, 중모음, 평순모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오 해볼게요. 오를 발음해보면 오 한번 발음해보세요, 여러분. 오 하면 혀가 뒤로 갑니다. 뒤로. 오 하면 이랑 오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한번 발음해볼래요? 이, 오 하면 혀가 완전히 앞에 있거나 완전히 뒤로 가죠. 뒤에 있다, 앞에 있다가. 그래서 이를 발음할 땐 혀가 완전히 앞에 있는데 오를 발음하면 혀가 완전히 뒤로 가기 때문에 후설 모음입니다. 후설. 혀가 뒤쪽에 있고 오 하면은 혀가 중간쯤에 있죠. 중모음이고요. 오 하면은 입술이 동그랗게 모아지잖아. 그래서 이제 원순이죠. 그렇죠. 호설, 중, 모음, 원순 모음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채워 넣은 게 바로 이 단모음 체계표예요. 하나하나씩 다 채워 넣은 건데 우리가 헷갈리는 거 볼게요. 이건 예시로 한 3개 정도 설명을 해봤고 쌤이 지우고요. 헷갈리는 거 한번 볼게요. 이걸로 칠해볼게요. 에랑 에는 실질적으로 발음으로 구분이 안 돼. 실질적으로 발음 구분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졌죠 지금 현재. 그래서 옛날 노년층 사람들, 더 전 세대 사람들은 이 애와 애 구분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발음 소리만 듣고는 어이자 엔지, 아이자 엔지 구분하기 어렵죠. 소리만 듣고는. 의미나 뜻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암기식으로 알고 숙지가 돼서 그렇게 들을 수는 있지만 소리로는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똑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본다고 해요.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이 애 있죠. 아이자에는 입이 좀 더 벌어지죠. 입이 더 벌어져요. 어이자에보다. 그래서 혀가 완전히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발음이 되죠. 발음 실제로 한번 해보면 입을 좀 더 벌려서 혀를 더 아래로 내려서 발음하는 게 아이자입니다. 에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음운으로서 이제 구분하기 좀 어려워졌다. 이게 특징이 있고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위랑 왜를 보면은 사실 이거는 중간에 한번 변해요. 이거는 좀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이건 뒤에 설명하고 반모음을 설명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죠. 외우는 방법. 다른 색깔 써볼게요. 중학교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식으로 외우죠. 외우기 어려우니까 키, 위, 제, 왜, 해. 그죠? 키위 제외해. 금, 붕, 교, 이렇게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화로 외우면 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만 따로 이렇게 외우는 거죠.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화 이렇게 외우면 좋죠. 그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요게 하나의 입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입 모양 이렇게 그렸다. 이 표 자체가 그냥 사람의 입 모양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혀가 요 정도 왔을 때 앞에 있을 때 이고, 혀가 요 정도 이제 했을 때 이제 위고, 요 정도 왔을 때 애고, 이렇게 이제 중간 아래에 있을 때 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표가 그냥 하나의 입 모양이어서 이렇게 간다는 걸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내려가 봅시다. 우리 이중모음, 반모음만 하면 이번 강의는 끝납니다. 이중모음 발음 도중 입술이나 혀가 한 번 변합니다. 한 번. 중간에 한 번.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변하는 거 중간에요.
중간에 한번. 그래서 이 이중모음은 요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 형태다 해서 예시를 한번 보세요. 야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야를. 야. 요거 근데 이응은 초성의 이응은 소리가 안 나니까 그냥 뺄게요. 그러면 빼고 그냥 음가 없으니까. 이제 발음할 때 천천히 한번 발음해봐. 이야. 이야. 하면 혀가 입술도 입 모양도 바뀌고 혀도 위치도 바뀌거든요. 이야 하면은 이야. 중간에 한번 바뀌어요. 그래서 천천히 발음하면 이 소리가 좀 나면서 이 소리가 나면서 이야 하면서 아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 이야. 그래서 이 이를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약간 흐르면서 나는 이 소리 해가지고 반모음이라고 하고 뒤에 오는 아가 단모음합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소리다 사실은. 이 반모음이도 음운의 역할을 합니다. 음운의 역할. 그래서 사실 1강에서 선생님이 반모음을 뺐어요. 일부러 여기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려고 넣으려고 뺐는데 그래서 음운은 사실 뭐랑 뭘로 구분이 된다? 자음과 모음과 반모음까지 포함해요. 반모음까지. 그래서 거기다 추가를 해주세요. 1강 강의 안에다 추가를 해줘요. 써놓으세요. 자음, 모음, 반모음까지 추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거 두 개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선생님이. 열과 어를 구분해 볼게요. 열. 열은 숫자 열을 말하고 얼은 이제 뭐 우리 민족의 뭐 정신을 말하죠. 정신. 얼 빠졌냐 할 때 그 뭔지 알겠죠? 정신. 스피릿이라고 생각해보죠. 영어 스피릿? 여기 쓰나요? 네, 스펠링 잘 모르겠네. 지울게 그냥. 네, 아무튼 보면은 이거 음운을 써봐라 하면은 반모음이 그리고 여니까 그리고 리을 이렇게 세 개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워버릴게 이거. 지우지 말까요? 지워버릴게요. 일단 지울게. 네, 이것도 지워버리죠. 일단 지워볼게요. 네. 반모음 이 그리고 모음 단모음 그리고 리을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고 구성이 돼 있고 얼은 어하고 리을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음은 개수가 하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세 개, 두 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초성 이응은 음가가 없으니까 음운을 안 치고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이중모음은 이렇게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잖아요. 그럼 여를 한번 써볼까? 여는 어떤 구조다? 반모음 이와 천천히 발음했을 때 이 두 개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이여 빨리 발음해서 여 되는 거예요. 이여 오케이? 그래서 반모음 이와 어의 결합이다 해서 음운은 두 개로 본다. 이렇게 하나씩. 왜냐하면 반모음도 음운으로 치기 때문에 그래요. 음운은 뭐라고요? 모음과 모음이래요. 자음 다시 써볼게요. 자음과 그리고 모음과 반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소리의 길이도 있었죠? 그래서 4개로 구분이 된다. 요걸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반모음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한번 볼게요. 다시. 반모음이란 이중모음을 형성하는 모음이다. 그래서 이중모음은 우리 국어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모음을 형성하는 모음인데 모음과 비슷한데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만 발음될 수 있어서 자음과 비슷하기도 하다. 왜냐면 자음은 홀로 발음이 안 되거든요. 분명히 뒤에 모음이 있어야만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음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왜 이름이 반모음이냐면 이 반자가 절반 반자입니다. 절반. 네. 절반 반자. 반절만 모음이다 이 말이에요. 홀로 못 쓰이고
자음은 홀로 못 쓰여요. 무조건 모음에 붙어서 쓰일 수 있거든. 자음은. 예를 들어서 기억 발음하면 그 하잖아. 그 자체도 사실 발음할 때 어떻게 돼요? 의가 붙어야 그 발음되잖아. 모음 없이는 발음이 안 된단 말이야. 자음은. 근데 모음은 홀로 발음되죠. 예를 들어서 아 하면은 그냥 네 다시 쓸게요. 아라고 하면은 발음 그냥 아만 할 수 있죠. 그래서 홀로 발음이 가능하죠. 하나의 음원으로 취급하며 국어에는 반모음 이와 우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알고 있으면 돼요. 반모음 이와 반모음 우오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요거 쭉 한번 보세요. 이 표를 보세요.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 명칭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요를 한번 보면 요 천천히 발음하면 이요 발음하기 때문에 반모음 이와 오의 결합이다. 그래서 이요 그래서 요가 되는 거죠. 이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와 해볼게요. 와는 반모음 우오가 붙어요. 봐봐요. 우와 천천히 발음하면 와는 우와 이렇게 W와 아가 붙어서 우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모음 우오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두 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부 다 반모음이 앞에 있는데 요 의만 의만 반모음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보면은 의 플러스 반모음입니다. 다시 반모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는 의와 반모음 이가 결합돼서 의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의. 그래서 이렇게 이중모음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까 설명하려다 만 개 있는데 이거죠. 이거 지우고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다른 색깔로. 이 위랑 외는 사실 단모음으로 발음을 안 해요. 지금은 다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아주 노년층 빼고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해요. 한번 발음해보세요. 위 중간에 입모양이 한번 변해. 위 천천히 발음하면 우위 이렇게 발음되죠. W 플러스 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음 W와 단모음 E가 결합되어 있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됐는데 과거에 이제 단모음으로 발음했었고 지금도 노년층에서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분들이 계셔서 아직은 단모음 체계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역사성이 있어서 계속 변화하니까 이중모음으로 거의 변화가 됐죠, 사실. 외도 W에서 애가 붙은 거죠. 이렇게 왜 발음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죠. 이중모음으로 왜 이렇게 발음을 네, 그렇게 발음을 해서 이중모음으로 사실상 발음하고 있다. 그래서 표준발음법에서 이렇게 해요. 요거 알아두세요. 위랑 왜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써있어. 허용함. 그러니까 단모음으로 발음해도 되고 이중모음으로 발음해도 된다. 둘 다 된다는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죠, 현재. 그래서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문제 하나 풀고 끝낼게요. 이번 강의는 빠르게. 단모음을 나눌 때 가장 맞지 않은 것은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어의 단모음은 뭐 앞뒤, 혀의 높낮이, 입술의 둥금 요거 가지고 구분한다고 쌤이 세 가지 기준 얘기했었죠. 이 보세요. 1번부터 볼게요. 이 앞이고 높음이고 안둥금 다 맞아요. 맞죠? 1번 맞고요. 2번 보세요. 지워버릴게요. 이건 맞고요. 보세요. 뒤에 있는 거 맞아요. 중간에 있는 거 맞죠? 둥금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이게 틀렸네요. 어는 전혀 둥글지 않죠. 발음할 때. 네, 그 다음 보세요. 우도 뒤에 있고 높음, 둥금 다 맞죠? 외도 앞에 있고 전설모음, 중간 중모음, 둥금 맞죠? 그래서 2번이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었네요. 2020년 경찰 1차 문제. 엄청 쉬운 문제죠. 엄청 쉬운 문제. 이거는 이제 보자마자 이제 5초 만에 푸는 문제죠. 5초도 안 걸릴 수 있어요.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거에서 시간을 줄여서 영어에 시간을 더 써야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음운 변동 현상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음운 변동 현상 잘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